삶의 이웃이다. 그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은근슬쩍 아파트 84제곱미터를 견주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곡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25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역세권의 기능이라든지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다. 자, 집슐랭 가이드 4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경기도 전체에서 상승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고양시입니다. 7월 고양시의 분양 예정인 더샵 일산 엘로이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영남 소장님 4회를 맞으면서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비교해보자면 역시나 마라도에도 짜장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좋은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거기 와서 이제 먹는다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달고 아무리 좋은 시설로 건축을 해 놓는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에서 소화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특별히 좀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또 그분을 한번 좀 불러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삼촌. 네. 오늘은 좀 얼굴이 나오고 싶어서 이쪽 각을 보네요. 네. 오늘은 매운맛 3단계가 제일 순한 맛인데요. 어떻게 된 거야? 더운 날씨에 원래 이게 매운 거 음식이 좀 궁합이 잘 맞나요? 이열치열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죠. 그런 뜻이 담겨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샵 일산 엘로이에 대한 평가. 벌써 매운맛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사롭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양시 풍동 2지구의 오피스텔 1976세대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죠. 이중 전용 84제곱미터가 1952세대,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는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와 비교를 하셔야만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이제 분양 시기, 청약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더샵 일산 엘로이 그 사전 홍보 단계에서 은근슬쩍 아파트 84제곱미터라 이렇게 견주려고 하는 그런 홍보 문구를 많이 이제 봤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에 대한 그 차이, 왠지 오늘 날카로운 분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포스코 건설에서 지금 시공하는 뭐 2,000세대 가까운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올해 그래도 분양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나 두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좀 상세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굉장히 큰 뭐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슈가 되는 것과 실제 그 시장의 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브랜드는 나무랄 것이 없죠. 뭐 포스코입니다. 식당 간판 굉장히 훌륭한 거죠. 정확하게 다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0년도 시공능력 평가 총액 부문 5위, 공사 실적 평가액 6위, 경영 평가액 7위, 기술 능력 평가 6위, 신인도 평가액 6위. 뭐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식당 간판. 그래서 뭐 별 3개를 바로 줄 수 있는 브랜드 건설사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매운맛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시공사 브랜드 뭐 별 3개, 뭐 나무랄 게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미리 좀 깔아놓는 거죠. 네. 바로 매운 거 먹으면 좀 속이 탈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살짝 이렇게 발라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규모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가 되면은 대단지로 분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 단지가 되면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뮤니티 구성이라든지 뭐 장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치 평가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오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단지 규모가 클 때 상품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거 자체는 사실 뭐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이 어떤 지역에서든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당연히 훨씬 더 높겠죠. 이 경기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경기도에서 이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1%이고 오피스텔은 0.6%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죠. 예, 그냥 단순히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계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만큼 오피스텔은 정말 희소한 경우에 그 상품성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아파트와의 경쟁 강도가 너무나 치열하다라든지 기존에 이미 공급되어 있는 오피스텔, 더 좋은 자리에 공급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많은 그런 상태라면은 새롭게 분양에 나서는 오피스텔은 차후에 뭐 가격 하락의 위험이라든지 혹은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미분양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그 우려도 있겠지만 이게 미분양이나 가격 하락까지 이어진다라면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자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상당히 큰 낭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이 더샵 일산 엘로이에 대한 그 규모 이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다른 단지하고 좀 비교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에서 분양에 나섰던 오피스텔 단지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단지가 평택의 유보라 더 크레스트가 있었습니다. 1116세대였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올해 분양한 단지가 원흥 베네하임이 있었는데 44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기존에 이미 공급되었던 오피스텔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이편한 세상 시티 삼송 1, 2, 3차 다 합쳐서 2,930세대가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른 단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더샵 일산 엘로이 거의 뭐 2,000세대에 가까운 이 규모 자체는 굉장히 특기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모가 클 경우에 좀 높은 점수를 주어 왔었는데 더샵 일산 엘로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대단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장점보다는 물량이 많다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단점이 더 많이 보여서 그냥 별 하나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점수 별 하나. 지금 그 대단지라는 걸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뭐 청약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뜻밖의 결과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입지 평가하고 교통 입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오늘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새롭게 마련된 스튜디오로 오는 그 찾길에서도 사실 더샵 일산 엘로이 광고를 계속 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광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전 홍보된 내용을 가만히 봤을 때 아직 저도 이제 확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분양가가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왠지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를 7억에서 8억 정도로 이제 상정을 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서 입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입지 중에서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역이 이제 경인중앙선 백마역이 되겠습니다. 걸어서는 15분 소요가 됩니다. 이 백마역을 통해서 종로 3가역까지 1시간 10분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여의도역까지는 1시간, 강남역까지는 1시간 20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3도심까지의 이동 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차후에 이제 GTX A 노선도 들어오게 되겠죠. 지금 예정은 2025년입니다. 그러면 이 백마역으로부터 이제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대곡역에 GTX가 정차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단지로부터 대곡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25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대곡역에서 아무리 빨리 그러니까 GTX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대곡역까지 절대적인 25분이 소요가 된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GTX라는 내용을 듣고 그냥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이게 GTX에 대한 그 생각이 오히려 잊혀지더라고요. 도보권의 거리가. 제가 또 역시나 그러니까 사전 홍보된 내용을 보니까 강남의 이웃이다. 이런 또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80년대 그 임금님들 옆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 홍보라 좀 객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도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요. 그 고양시 전체 역세권 입지를 같이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역세권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역세권이 몇 곳이 있습니다. GTX 정차역이
대관역이 있겠습니다. 대곡역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차후에 신설되는 이제 킨텍스역, 대화역 인근이 되겠죠.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그 녹지 시설 중에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이 있겠죠. 주염역부터 이 장발산역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다른 곳보다도 압도적으로 좋은 곳이 원흥역부터 삼성역, 지축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이 고양시 전체의 주요 역세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백마역은 상대적으로 그 역세권의 기능이라든지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평가를 한다면은 뭐 별 2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